내가 이렇게 모은 돈으로 당신들 비위를 맞춰가며 결혼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때 제가 꺼내든 건 30년 된 낡은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통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는 순간 상대방 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모든 건 한 달 전 우리 민준이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며 했던 그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래. 설거지하던 제 손이 그만 멈춰버렸습니다. 31살이면 결혼할 나이는 충분했지만 막상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수진이랑 하려고 2년이나 사귀었으니까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아, 우리 아들이 정말 어른이 됐구나.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쟁 같은 일주일이 시작됐어요. 상견례에 입고 갈 옷도 새로 사야 했고 선물도 준비해야 했죠. 백화점에서 한복 원피스를 샀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비쌌지만 아들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30년 된 적금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이 작은 통장 안에는 제가 살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간식비 아끼고 화장품비 아껴가며 모은 소중한 돈으로 민준이 대학까지 보냈죠. 설마 이 돈이 필요할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준비된 느낌으로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한정식집에서 첫 상견례가 시작됐어요. 수진이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으신 아버지와 고급스러운 한복 원피스를 입으신 어머니.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처음에는 무난한 안부 인사와 날씨 얘기로 시작됐지만 음식이 나오고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집 장만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민준이 결혼하면 어디서 살 생각이에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요즘 시대에 신랑 집에서 집은 기본으로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젓가락을 든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규칙을 설명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특히 아들 있는 집에서는 당연하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지만 꼭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 괜히 분위기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30년 모은 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오늘 일에 대해 얘기해봤지만 남편은 요즘 시대가 그런 거 아닌가라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민준이마저도 엄마가 좀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그날 밤 모든 가족이 잠든 후에야 저는 홀로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적금 통장을 다시 꺼내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생리대 값 아껴서 모은 돈, 미용실 가는 것 참고 모은 돈, 친구들과의 모임도 거절하고 모은 돈. 통장 잔고는 7,50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치고는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요즘 서울 전세가 2억, 3억. 계산기를 두드려 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30년 전 시집 올 때를 생각해 보니 그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친구 영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요즘 그런 집들도 있긴 한데 다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고민 끝에 시댁 작은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72세의 작은어머니는
제 사정을 다 들어보시고 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그거 적은 돈 아니야.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그 마음이 적은 게 아니라는 얘기야. 시집 와서 평생 고생만 한 내가 왜 그런 무시를 당해야 하느냐. 작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틀린 게 아니었어. 영수가, 내가 며느리 노릇 50년 해봤는데 한 가지 확실히 말해줄 수 있어. 처음에 당당하지 못하면 계속 당해. 그날 저녁 작은 어머니가 직접 저녁을 해주시면서 민준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결혼은 서로 맞춰가는 거야. 한쪽에서만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럼 상대방은 뭘 맞춰준다고 했어? 민준이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작은 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없지? 민준아, 그게 문제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작은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뭘 해준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3일 후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부모님이 다시 만나자고 하세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두 번째 상견례는 더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열렸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수진이 아버지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얘기 말입니다. 저희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지금 강남이나 서초 쪽으로도 제법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강남? 서초?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 정도는 해야죠. 특히 우리 수진이 같은 아이는 사립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좋은 학원, 좋은 대학, 그런 환경에 맞는 곳에서 살아야 적응이 되죠. 적응이라고? 우리 집 환경에는 적응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결혼식 말입니다. 저희가 좋은 웨딩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만, 물론 비용은 신랑 측에서, 그리고 신혼여행도 수진이가 유럽을 가고 싶어 해요. 결혼식 하느라 힘들었을 테니 한 달 정도 푹 쉬고 오면 좋겠군요. 한 달? 유럽? 아,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용돈도 좀 넉넉히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수진이가 여태까지 용돈은 걱정 없이 살아와서. 이때 수진이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 집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좀 어려워지셔서. 그래서 이번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뭐라고? 결혼을 통한 경제적 안정?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결혼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한 경제적 지원이었던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적금 통장을 꺼냈어요. 이게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소중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으로도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걸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대출을 받으시든지. 수진이 어머니가 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대출을 받으라고요? 57살 된 남편이 퇴직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제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버럭 화를 냈어요. 애초에 경제력이 안 되면 결혼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경제력이 안 된다고?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30년 동안 아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 살림 다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건 뭔가요? 이걸 모으려고 생리대 값도 아끼고 미용실도 안 가고 친구들 모임도 다 거절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도 모자라다고 대출까지 받아서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며 진정의 여보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왜 당신은 가만히 있고 저한테만 진정하라고 해요? 지금까지 누가 이 집 살림을 책임졌는데. 민준이마저 엄마 일단 진정하고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데도 참기만 하라고. 저는 가방을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집에 도착해서 너무 분하고 서러워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민준이와 남편이 들어왔을 때 민준이가 엄마 미안해. 근데 요즘엔 다들 그렇대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줘.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지만 저는 알겠어. 엄마가 틀렸어.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틀렸다는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민준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다시 만나자고 해요. 마지막으로 얘기해보자고. 장인어른이라고? 그래, 만나자. 이번엔 내가 할 말이 있어. 며칠 뒤 저는 상대의 가식적인 웃음과 가식적인 인사도 보기 싫어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25살에 시집왔습니다. 그때 가져온 건 이불 한 채와 옷가지가 전부였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는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드실 약 챙기고 민준이 학원비 벌려고 새벽 배달 일도 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 마련하려고 제가 아파도 병원 안 갔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그런 저더러 뭐라고 하셨죠? 경제력이 안 된다고 하셨죠. 저는 30년 동안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많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하려고 해요. 그때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양가 어르신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민준이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우리 엄마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결혼은 내가 할 수 없어. 그리고 아버님, 적어도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화를 냈지만 민준이가 담대하게 대답했어요. 제 어머니가 뭐 잘못했나요? 어머니는 당신들한테 당연한 걸 요구하셨어요. 서로 존중하자고, 서로 주고받자고 하셨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시집왔지만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 집안을 지켜왔고 민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어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잘한 거야.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제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랐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힘든 건 엄마가 선택한 거야. 엄마는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어.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으면 됐어. 남편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처음엔 당신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해. 며칠 후 작은 어머니가 오셔서 영수가 잘했어. 너 정말 많이 컸다. 30년 전에 시집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당당해졌어라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 민준이가 전화로 말해줬어요. 엄마, 수진이한테서 연락 왔어. 사과한다고. 부모님이 좀 심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고맙지만 이미 끝난 일이라고 했어. 한 달쯤 지나니까 민준이에게 변화가 보였어요. 엄마, 나중에 내가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엄마한테 먼저 소개시켜 줄게. 엄마가 인정해주는 사람이어야 진짜 좋은 사람일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가 이제 다 컸구나. 그해 가을, 우연히 마트에서 수진이를 만났어요. 어머니, 그때 죄송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좀 심했죠. 다른 집 상견례 가보니까 어머니 같은 분이 정말 드물더라고요. 좀 심해? 저는 한숨을 쉬며 수진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렴. 그날 밤 저는 30년 된 적금 통장을 다시 꺼내봤어요. 이제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하니 작은 어머니하고 여행이나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 그때는 그저 착한 며느리, 착한 엄마로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때로는 당당해야 하고, 때로는 화도 내야 하고, 때로는 거부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55세, 늦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도 살아볼 거예요. 가족도 소중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으면서요. 30년 모은 이 돈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가족을 사랑하되 나 자신도 존중하며. 마이너스. 끝. 30년간 참았던 한 여성의 당당한 선택이 만들어낸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